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주식 레시피 시간에는 강한 상승,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업 강한 분석이죠. 상승, 동작 그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장기 스윙의 경우에는 꼭 재무 분석을 하고 가셔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재무 분석, 기본적 분석 다 마찬가지죠. 기업 분석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지금 양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어제 뭐 했어요? 자산 했죠? 오늘 부채랑 자본에 대해서 해볼 차례입니다. 자, 부채는 뭐야? 부채의 정의부터 갈게요. 여름에 더울 때 쓰는 게 부채가 아니죠. 부채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거래나 영업 행위,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 저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채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면 빚이죠, 빚.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희망벅스에서 커피 머신을 이게 할부로 샀다 그러면 나머지 할부금도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외상으로 들여왔다. 그럼 이런 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빚도 역시 수익과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져요.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은 똑같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할 부채. 갚아야 할 부채.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소멸될 수 있는 뭐 요런 매입 채무 뭐 이런 것도 원래는 비유동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1년 이내 안 갚아도 되는 것 중에서도 매입 채무 소멸될 수 있는 매입 채무나 뭐 미지급금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냥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종류가 뭐가 있냐? 어? 유동부채에는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거죠.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뭐 매입 채무, 뭐 미지급금. 흔히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시죠? 이런 거. 미지급금. 뭐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미뤘다. 이것도 다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동부채는 뭐야? 1년 이내 안 갚아도 되는 거. 좀 긴 빚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장기로 빌렸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사채, 그 다음에 많이 듣는 거 있죠.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 전환 사채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돼요. 장기 차입금 당연히 요거 은행에서 장기로 빌린 돈 이자만 일단 갚기로 하고 그렇죠. 이런 거에 전부 이제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자, HTS 잠깐 볼까요? HTS 상에서
뭐 일단 떴으니까 해성옵틱스.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처음에 이제 매출액부터 또 딱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배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죠. 여기 보면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기타 금융업 부채인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유동부채 먼저 쭉 볼까요? 보면 단기 사채, 사채라는 건 회사채죠.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금융 부채, 매입 채무, 뭐 이런 거 쭉쭉 나오죠. 그다음에 단기 뭐 법인세 부채, 계약 부채, 반품 부채. 요거 보면은 지금 현재가 이거죠. 자, 일단 유동부채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채, 그 다음에 장기죠.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 법인세 부채가 왜 있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채가 당연히 많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자산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건 잠깐 뒤로 두고 자본을 볼게요. 자본. 자본. 자본의 정의는 뭐예요? 자본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자본의 정의가 가끔 좀 혼동되시는 사람이 있는데, 회계상으로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원래 자본은 없어.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야.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C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A에서 B를 뺀 값을 C라고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자본이라는 게.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자본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금. 그렇죠. 요거를 이제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은 주주의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의 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금은 뭐 보통주 우선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가 희망벅스라는 커피숍을 만드니까 돈 내. 그럼 주주들이 모은 돈이죠. 처음에 자본금이라는 건. 처음에 모은 돈. 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고 남은 잉여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거예요. 주식 발행 시 액면가 초과. 그럼 그 나온 만큼 잉여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나중에 자세히 할 테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자했을 때 차입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팔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 발생. 그 다음에 뭐 좀 세부적으로 가면은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 뭐 손익 누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매도 가능한 증권들, 뭐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이거 주식을 하는데 큰 뭐 저긴 아니래도. 그 다음에 환전 손익.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이제 외국에 팔거나, 강한 상승. 그렇죠? 외국에서 거래하면 환전할 때 이익이 생길 강한 수도 있고 상승.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건 아시죠? 지난번에 했죠. 배당할 때 했죠. 배당할 때. 배당 플러스 잉여금이 되는 강한 거죠. 상승. 요게. 그러니까 이익을 내서 회사에 남는 돈인데 배당으로 주면 배당으로 준 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잉여금으로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라 해야 돼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사내 유보금. 그렇죠? 강한 요게 상승. 이제 많으면 좋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HTS에서 잠깐 보고 갈까요? 자본 보면 지배기업 주주 지분, 자본금, 좀 자본잉여금 여기 남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보면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루기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거를 뺀 저기가 있는데 자본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는 얘네들의 매출이 얼마고 실제로 이익이 얼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신체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체검사. 기업이 얼마나 몸이 튼튼한가, 재무가 튼튼한가. 자, 셀리버리 제가 말씀드렸죠. 8% 수익 중입니다. 재무가 얼마나 튼튼한가. 재무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요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보세요.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라는 건 뭐야?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 대 자기 자본. 곱하기 100. 이거는 뭐냐면 곱하기 100. 1000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안정성. 회사의 안정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자산 대 그러니까 고정돼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얼마나 적은가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현금화할 수 그러니까 바로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 아이고 말로 풀어 설명하니까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보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으면 좋은 거죠. 당연히 좋겠죠. 1 이상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회사의 상환 능력. 상환 능력이 좋으면 빚이 많아도 돼. 유동자산이 더 많으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잉여금. 잉여금 뭐예요? 이건 불황에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불황에도 견딜 수 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잉여금 있으면 버팅길 수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 주식할 때 생활비를 남겨놔야 되죠. 장이 안 좋아도 셀리버리 상 갔어요. 제가 갈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 갔는데 셀리버리 날라갔어. 바로 불황에 견딜 수 있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주식할 때 모두 다 저기 하지 말고 잉여금을 남겨놓고 주식하세요. 특히 강한 상승. 전업하시는 분들 생활비에 쪼달려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량자산 보유, 부동산 등 투자 이익 원천. 자산이 우량한 자산이 있는지 부동산이나 뭐 큰 게 있으면 요거는 나중에 팔아갖고 투자 이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상승.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우량 자산에 따라서도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런 거. 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신체검사표다. 재무가 튼튼한지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 회사가 안정적이냐, 상환 능력이 있느냐, 불안에 견딜 수 있느냐, 나중에 회사를 팔아도 투자에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요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다들 셀리버리 때문에 집중도 안 하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